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지금 현재 양상하고 있는 LF 소나타 레드고요. 오른쪽에 지금 3포트 플랜 레드입니다. 보시는 거 혹시 비교되시나요? 네. 지금 2포트 같은 경우는 이 채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3포트 플랜 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채도를 높일 수 있으면서도 약간 풍부한 색감을 낼 수 있어서 소나타의 약간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이 D&A 같은 경우에 초기에 그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스포티한 그런 세단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카에 보시면 이런 큰 대형 그런 스포일러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덤퍼에 넣은 듯한 그런 디자인에서 초기에 좀 스케치 컨셉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램프를 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때 억지로 이렇게 뭔가 넣은 디자인이 아니라 이 형상 자체에서 뭔가 불을 켜보자. 그래서 나왔던 컨셉입니다. 네. 설명되나요? 네. 보통 자동차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램프를 죽이시는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형상 자체만 디자인만 이렇게 스포티하거나 스포츠카 같은 형상이 아니라 실제 그 주행 성능이라든지 공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좀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혹시 다음 이미지 사이드 프로파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사이드에서는 그 아주 유려한 그런 프로파일을 저희들이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실루엣에서는 실제로 그 공력팀과 저희들이 계속 협업을 하면서 정말 공력의 그 바람이 정말 공력에 좋게끔 저희들이 그 공학적인 그 포인트를 지키면서 좀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기존 세단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탈각이라고 하는데 이 디파처 앵글을 아주 많이 그 올려서 그런 공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프론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프론트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 그 바람이 이쪽으로 또 유동이 들어가서 타이어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어 쪽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리어 스포일러 현상에서 이렇게 리어 콤비 램프가 디자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디자인 형상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아주 작지만 이렇게 에어핀이라고 6개의 그 핀을 넣었었는데요. 사실 디자인 초기에는 이 핀 앞쪽에 이렇게 홀을 뚫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홀을 뚫어서 바람이 실제로 들어가고 아래쪽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 비가 오면 이렇게 수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핀을 세워가지고 좀 디자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 2개의 핀을 합치면 그 공력이 저희들은 1카운트라고 하는데 공력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보텍스 제너레이터라고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형상뿐만 아니라 기능도 저희들이 디자인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D&A에서 길거리에 보시면 그냥 보시면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고한 것처럼 스티치가 리얼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크롬풀 있잖아요. 크롬풀을 보시면은 리퀴드 크롬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상당히 매트한 도구를 썼는데요. 여기 보시나요? 이게 소나타에 딱 탔을 때 가운데로 나오셔서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혹시 이게 하나가 실버고요. 하나는 크롬이거든요.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드리는 거 아니니까 같이 크롬 하나하고 하나는 그 리퀴드 실버 페인트고요. 아마 구분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부캐도 이렇게 보시고 색상도 보시고 이렇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최고급 트림의 이런 식으로 납바 가죽. 제가 중형 세단에서 납바 가죽의 캐스팅 쪽에는 조금 더 높이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제가 키가 큰 줄 알고 이렇게. 네,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 납바 가죽에 약간 모던한 캐스팅을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파이핑 보이시나요? 파이핑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그 약간 원단을 집중한다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을 강조해가지고요. 인테리어에 약간 고급감을 한층더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SBW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쪽 부위인데요. SBW 부위는 이제 크롬이랑 블랙 하이보시 그리고 약간 모던한 메탈릭 패턴을 적용해서요. 도프차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텍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는 샘플을 보여드려야 딱 인지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멜란지 니트라는 건데요. 보통은 저희 이제 경제행사나 이런 데서도 멜란지 니트를 쓰는 게 거의 없어요. 현대에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제가 산타페를 담당하다 보니까 산타페도 이거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추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인테리어에 앉았을 때 마치 되게 자연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가 차량과 조금은 더 중고가 차량 좀 이렇게 보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를 이렇게 세워서 하거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잘 하지 않고요.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좀 조용히 그리는 편인데, 일단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림 그리지 않아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등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한번 네, 두 분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처음이에요. 디자이너나 남들 앞에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게 보통의 여기는 네, 보통 광고에서 보면 막 한복판에서 다 보고 있는데 막 그리고 좀 보기 쉽지 않아요, 정말. 네, 사실 자신감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자동차를 그릴 때 일단 이렇게 휠부터 먼저 이렇게 좀 해서 전체적으로 휠부터 먼저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그 DN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포티한 그런 프로파일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이 거리가 아주 폰드 미라치의 휠 오픈과 후드 제로 섹션을 좀 되게 이렇게 낮게 해야 아주 스포티한 차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술적으로 저희들 좀 많이 얇게 가지고 가고요. DNA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 푸페라이크한 그런 프로파일을 저희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이 실루엣에서 아주 좀 아름다운 그런 실루엣을 저희들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폰트 윌센터에서 여기 저희들 대시까지 저희들 대시 투 S3라고 하는데 이 에필라와 그 프론트 윌센터가 멀면 멀수록 약간 푸륜 같은 그런 차의 어떤 실루엣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케치는 한 몇 번 정도 그리신 것 같으세요? 몇 번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이런 스케치를 네.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이 그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DNA 시나리오까지 어떻게 뭐 장수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아마 수천 장 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디에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히 우리 그 사이드 글라스에서 딱 중심에 이 포인트가 지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많이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이나 그 벨트라인에서 텐션을 느낄 수 있게 저희들이 약간 율동감을 좀 많이 주면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컬러나 소재를 담당하신 이정근 디자이너께서는 조금 약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색깔을 입혀드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데는 표정을 그리고 그 사이드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세단과 조금 다르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바디의 그 비례가 최대한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쪽에 사이드 C를 이렇게 좀 스포츠카에 쓰는 사이드 C를 써서 저기 이제 블랙 소재를 쓰면서 바디가 아주 좀 날렵해 보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좀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 동력에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력에 아주 좋은 스포일러 같은 그런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DNA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큰 어떤 이런 구와 이런 구의 형상과 또 다른 어떤 구가 좀 합쳐진 듯한 두 개의 큰 이런 구조로 실제로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라인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그 접점이 아주 얇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요. 다시 큰 구가 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아주 좀 얇아진 게 이런 조형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하단의 이 라이트 캐쳐가 우리 피플러 쪽에 이 도어 파팅 부분에서 만나지 않는 걸 아마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 이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타원의 구의 형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은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제일 이 구가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 종이가 사실 지나가지 않아서 이제 사실 이런 형상이 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바디가 가장 좀 튀어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이 보시면 살짝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서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뭐 이렇게 그죽이 잡혔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디테일을 더 방점을 둔 디자인을 했었다면, 지금의 현대자동차에서는 큰 덩어리들을 만나고 약간 붙어있는 그런 데들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좀 더 큰 디자인을 하는 개념으로 자동차 디자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쉽을까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디자인이 우리가 오늘 세 분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그냥 이렇게 팀원들이 모여서 정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라는 그 글로벌한 기업이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DNA 같은 이런 하나의 모델이 양산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콘테스트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시안 디자인님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이 디자인이 하나 이렇게 선택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디자인 팀에서 1등을 뽑고, 미국 디자인 센터와 유럽 디자인 센터에서도 가장 훌륭한 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국의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주일 동안의 그런 품평 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 중에 또 베스트 모델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한 두세 개의 어떤 그런 모델을 한 두세 번의 그 품평 과정을 거쳐서 가장 향후에 저희들 디자인 방향성과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좀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D8이 나오게 됐고요. 품평 과정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과 우리 미국 그 모델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우리 DM8 디자인이 가장 좀 진보적이고 미래 현대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경영층과 여러 품평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선정을 해줘서 지금 D8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전 모델 때는 미국 팀한테 밀렸대요. 근데 이번 팀은 이제 한국 본사에서 소위 말하는 따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소감이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경쟁에서 이렇게 이길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번 D8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조형,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들 안이 한국의 그 남양 연구소의 안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 그룹은 아주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리는 걸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약간 라인을 좀 길게 쓰는 편인데요. 이 세단 우리 재원 안에서 차를 좀 많이 이렇게 길어 보이게 하려면 이런 라인들이 한 바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프론트 쪽도 저희들이 그 하단 쪽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 사이드 쪽에 사이드 실 이런 라인들, 그리고 리어 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디퓨저들의 그런 라인들이 길게 아주 이렇게 연결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사실 그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좀 플래그 타입으로 약간 좀 특별함을 줬었고, 그 아웃사이드 핸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들이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뭐 차가 약간 지금 보니까 좀 짧아 보이는데요. 사실 프론트 오방도 저희들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론트 오방도 실질적으로 그 LF보다 한 20mm 정도 줄였고요. 저희들 리어이 이런치 휠베이스도 그 LF 대비 35mm 정도 내리고 뒤로 밀었고, 우리 정보 같은 경우에도 DN8 소나타에서는 한 30mm 정도 다운시키면서 아주 낮고 슴직한 그런 소나타를 디자인했고요.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사인하는 게 저희들이 좀 메인인데, 어느 분이 가져오실지 참 궁금하네요. 들좀 불러주나요? 제가 저도 유명 해외 디자이너들을 많이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직접 그리는 거는 잘 확인하지 못해서 이지현이라고 쓰신 거죠? 네. 지현님.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사실 많이 없어서 그리고 스피드를 좀 내봤고요. 사실 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 저도 약간 더 이렇게 신중하게 그린 편인데, 오늘은 약간 느낌 위주로 이렇게 좀 스케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씩 좀 아쉬움이 남지만 시간 관계상 한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사이드 프로파일과 이런 라인들이 다 연결감이 있다는 거, 그림에서도 좀 보면서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저희들이 강약,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YF, LF 때 그런 헤리티지를 디에로 라인에서 저희들이 가지면서, 이게 스타일링에서 크롬이지만 크롬이 가다가 라이팅이 되는 스타일링이 기술과 만났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지현 디자이너님은 저 뒤로 가서 계속 그려주시면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그냥 앞으로 나와서 같이